안녕하세요. 10장 이커머스 디지털 마켓 디지털 구조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만 최근에 저희들의 삶 속에 뿌리 깊게 자리 잡혀 있는 이커머스의 독특한 특징에 대해서 저희가 좀 살펴보고요. 마찬가지로 이 디지털 상품을 거래하는 디지털 마켓과 또 이 디지털 상품에 대한 특성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이커머스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수익 구조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고요. 또 이런 이커머스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마케팅 활동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게 또 기업의 변화를 어떻게 가져오게 되는지 또 기업 간의 거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는 모든 분들이 이동 전화기와 이동 통신기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이런 이동 통신기기를 통해서 이제 엠커머스라고 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역할이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또 무엇이 가장 중요한 어떤 엠커머스의 애플리케이션이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들을 통해서 이커머스가 진행되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슈들이 뭐가 있는지 또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떤 잡 어퍼튜니티를 가져가게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디오 케이스는 이제 월마트와 이제 아마존 케이스가 있는데요. 어, 잘 아시는 이제 소셜 커머스 업체 그룹폰 케이스도 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어떤 커뮤니티 형태의 마켓플레이스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수업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이제 우버를 이용해서 한번 차량을 이용해 보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우버를 이용하는 게 어렵지만 해외, 미국이라든지 혹은 중국만 해도 우버 같은 것들을 사용하는 게 가능한데요. 이런 우버가 유럽에서 또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어지는지에 대한 얘기가 우리가 생각해 볼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문제라고 한다 그러면 새로운 기술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어떤 기회 요인이 발생을 하고 이게 정치적인 그 다음에 어떤 규제의 허들 같은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데 최근에 우리나라의 타다와 같은 형태의 문제와 같은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카카오 택시 같은 게 굉장히 유명한데요. 결국에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운전자와 탑승자들 각각의 어떤 애플리케이션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요를 예측하는 소프트웨어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거를 통해서 어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창출되어지고 그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은 과거에 우리가 전통적으로 해오던 어떤 사업 구조나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예, 변화를 시켜서 새로운 사업 구조로 들어가게 만들게 되는 거죠. 이런 이커머스가 최근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웹을 통해서 어떤 거래가 발생하고 트랜잭션이 발생하게 하는 것을 이커머스라고 한다 그러면 이것들은 이제 1995년도부터 시작이 되어지고 그 이후에 기하급수적으로 시장이 향상되어지고 현재는 아직까지는 어떤 뭐 스테이블한 단계에 들어갔다기보다는 더욱더 시장이 확장되어지는 형태로 보셔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때 여러분들이 고려하셔야 되는 것들은 이러한 이커머스 기업들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생성이 되어지고 또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또 이 기업들의 어떤 소멸도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이제 새로운 이커머스 그래서 어떤 소셜이나 모바일이나 이제 로컬 커머스가 가능하도록 하는 그러니까 뭐 LBS라 그래서 뭐
로케이션 베이스드 커머스라든지 이게 가능하게 하는 플랫폼은 이제 모바일 플랫폼으로 가야 될 거고요. 또 이제 공동 구매와 같은 게 이루어지는 소셜 커머스 형태로 가는 새로운 이커머스 형태가 나타나고 있죠. 결국에는 우리가 어떤 한 장소에서 데스크탑 컴퓨터나 이런 걸 통해서 이루어지는 커머스가 이제 스마트폰이라는 환경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필요로 할 때 언제든지 예, 어떤 이런 커머스가 발생하는 형태로 변화가 되어졌다라고.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은 이제 이커머스 시장의 여러분들이 변화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확장되어져 나가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은 그러니까 리테일 이커머스 시장의 이제 어떤 성장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는 그래프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커머스가 또 다른 어떤 형태로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요. 우선 유비퀴티라 그래서 이제는 어떤 마켓플레이스가 가상 공간으로 이동이 되어지고 이 트랜잭션의 비용 자체가 계속 감소되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글로벌한 형태로의 어떤 확장성이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 이 트랜잭션 자체가 아마 문화적으로 혹은 국가적인 바운더리를 넘어서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이런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으로 변화가 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까 이제 유비큐티라고 했던 게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모바일 디바이스 통해서 사용하시기 때문에 걸어가다가 버스를 타고 가다가 기차를 타고 가다가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들 장소의 구애가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품을 여러분 얼마 전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블랙 프라이데이나 그럴 때 미국 아마존이나 미국에서 직접 주문을 해서 구매하는 케이스들도 많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는 어떤 표준이라는 것 자체가 그냥 인터넷 기반으로 해서 이게 전체적인 표준 형태로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지식을 얻을 수 있는데요. 예, 쉽게 얘기해서 뭐 비디오나 오디오나 텍스트 같은 형태로 해서 그것들에 대한 정보를 여러 군데서 접할 수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유튜브나 이런 형태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들에 대해서 접할 수 있죠.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이제 상호작용성, 인터랙티비티를 생각해 보실 수 있는데요. 우리가 뭐 인스턴트 메신저나 혹은 챗 서비스 같은 거를 통해서 직접 판매자 혹은 생산자들한테 그 제품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궁금점이나 필요한 점에 대해서 의사를 나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정보가 굉장히 여러분 다양한 정보가 제공이 되어지고 아주 폭넓은 정보가 제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가격이라든지 비용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엄청난 정보가 제공되어지고 투명성이 높아졌다라고 생각해 하셔야 되고요. 그걸 통해서 어떤 가격의 어떤 투명화를 통한 어떤 또 차별화나 이런 것들이 가능한 환경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개인화와 고객 커스터마이제이션이 가능해졌다. 기술이 이제는 고객 한 명 한 명, 그 다음에 커스터머에 맞춰서 테일러링 되어진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게, 그러니까 저의 프레퍼런스, 선호도 이런 것들을 다 구분을 해서 저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어떤 소셜 기술을 이용을 해서 사용자들이 좀 더 쉽게 제품에 대한 정보에 접근을 하고 그걸 통해서 제대로 제품을 선택하고 고르고 하는 것들이 가능하게 되어졌다 라고 하는 것 아실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런 이제 이커머스의 주요한 개념 어떤 게 있겠는가? 이 디지털 마켓하고
디지털 상품, 이것들은 여러분 이제 인터넷 환경을 통해서 디지털 마켓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또 시장을 변화시키고 기업도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정부의 이걸 통해서 어떤 비대칭성이나 이런 것들이 감소되어졌고요. 어떤 메뉴의 어떤 비용이나 혹은 이제 검색이나 어떤 트랜잭션 비용 이런 것들이 감소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아주 역동적인 어떤 가격의 변화가 계속해서 발생을 한다라고, 어떤 고정 가격으로 픽스 되어져 있는 게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가격이 굉장히 빠르게 변해갈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이제 스위칭 코스트, 어떤 하나의 서비스로부터 다른 서비스로 옮겨갈 때 이메일을 한 메일을 사용하다가 뭐 구글 메일을 사용한다든지 지메일을 사용한다든지 옮겨갈 때 생각하는 스위칭 코스트, 혹은 인스턴트 서비스로 카카오를 사용하다가 라인으로 옮겨갈 때 발생하는 스위칭 코스트,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중간에 어떤 인터미디에이트 하는 역할을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판매자가 직접 생산자에게 판매를 하는 게 가능한 상태가 되어져서 그 중간에서 발생하는 어떤 유통과 관련된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줄어들게 되는 형태로 운영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 고민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림을 보시면 이 그림은 여러분들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예, 중간에 있던 어떤 유통업자나 소매자가 없어지면서 가격이 어떻게 변화가 되었느냐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48.5달러였던 것들이 중간에 유통업자나 소매자가 없어지면서 20.45달러로 줄어드는 것들을 여러분들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디지털 제품들, 그런 것들은 어떤 게 있겠는가? 네트워크상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구매를 하거나 처리를 할 수 있는 형태로 되어지는 것들이 되는 거죠. 예전에 직접 뭐 음반을 구매한다든지 CD를 구매한다든지 하는 게 이제는 그냥 파일 형태로 해서 제품을 받아보게 되고, 영화도 그렇고 어떤 드라마도 그렇고, 그러니까 비디오 클립 형태로 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거는 인터넷을 통하기 때문에 배송 비용 같은 게 엄청나게 낮아지게 되고요. 중간에 어떤 유통망의 어떤 비용이나 이런 것들 자체가 엄청나게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제 마켓의 어떤 비용이 줄어들고 그게 동일한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떤 가격의 형성이나 이런 데서 나타나는 부분을 상당 부분 우리가 혁신적으로 변화를 시킬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책을 예, 쉽게 얘기해서 어, 어떤 식으로든 인터넷 형태의 책이나 이런 이북이나 이런 형태로 가게 되면 그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형태의 피지컬한 비용이나 이런 것들로부터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면 이제 세 가지 형태의 주요한 B2C 기업에서 고객으로 이루어지는 뭐 아마존이나 만센나블 같은 데서 책을 고객한테 직접 파는 거죠. 아니면 B2B 형태, 이건 기업 간의 거래를 하는 형태, 캠 커넥트 같은 형태가 되는 거고요. 아니면 고객들 사이에서 P2P 혹은 C2C라 그래서 커스터머 투 커스터머 형태로 가게 되는 이베이 같은 경우죠. 여러분들이 뭐 사용하던 거를 팔 수도 있고 새 제품을 마음이 반지면서 팔 수도 있고. 근데 이러한 전자상거래, 이커머스 같은 경우는 어떤 플랫폼에 의해서 이제 캐테고라이제이션이 되어질 수 있는데 모바일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모바일 커머스 상태의 플랫폼 형태로도 여러분들 생각해 보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이커머스 비즈니스 모델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포탈이나
이테일러나 컨텐트 프로바이더나 트랜잭션 브로커나 마켓 크리에이터나 서비스 프로바이더, 커뮤니티 프로바이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이런 형태로 보시게 되면 컨텐트 프로바이더 같은 경우는 쉽게 얘기하면 어떤 fee 베이스 혹은 어드버타이징 광고 베이스로 수익을 얻는 거고요. 포탈의 수익도 어드버타이징 광고를 통해서 얻어야 되는 거고, 이제 서비스 프로바이더 같은 경우는 어떤 구독, 서브스크립션, fee 같은 경우 아니면 광고를 통해서. 그다음에 커뮤니티 프로바이더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이제 페이스북 같은 경우죠. 어떤 가상의 제품, 디지털 제품의 판매라든지 혹은 제품의 광고를 통해서 어떤 수익을 얻는 형태를 생각해 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인터랙티브 세션으로 해서 오스트레일리아 푸드 딜리버리 플랫폼 딜리버루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수업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하겠지만 이런 딜리버루가 어떤 경쟁 competitive forces를 이용을 했고 밸류 체인을 통해서 경쟁 우위를 가져갔는지, 그 다음에 정보 기술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가져가고 거기서 어떤 식의 이제 이득을 얻게 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수업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이런 이커머스의 레버뉴 모델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 광고를 통해서 수익을 얻거나 어떤 디지털 굿의 판매를 통해서 수익을 얻거나 실제 피지컬 제품의 물리적인 상품의 판매 혹은 뭐 넷플릭스와 같은 형태로 구독을 통해서 서브스크립션을 통해서 아니면 이제 오픈 소스 형태로 프리 형태로 가면서 그 안에서 어떤 수익을 얻는 형태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어떤 트랜잭션 베이스로 거기에 대해서 요금을 청구해서 얻는 트랜잭션 피 형태. 아니면 어플리케이트 마케팅이라 그래서 우리가 애누리나 다나와 같은 걸 통해서 어떤 제품을 구매하거나 그러면 그때 그 클릭을 통해서 얻어지는 수익, 제품 구매로까지 이루어졌을 때 나타나는 수익, 이런 식으로 해서 수익을 나타내는 레버뉴 모델이 존재. 근데 이때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그러면 이런 이커머스는 어떤 식으로 시장을 변화시켜 나갈 거냐.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고객과 직접 접점을 이루고 고객을 우리가 직접 파악을 하고 그 사람들의 리퀘스트, 디맨드가 뭔지를 좀 더 쉽게 얻고 그거를 분석할 수 있게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예, 그냥 짧게 짧게 분석을 해서 마케팅을 하는 게 아니라 긴 호흡의 어떤 마케팅 전략을 갖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인터넷상의 웹상의 어떤 광고 전략을 가져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비헤비어럴한 목표 같은 경우는 온라인상의 개인들의 행동을 측정하고 추정해서 거기서 이제 어떤 수익을 얻는 형태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또한 잘 아시는 것처럼 프로그램 형태로 직접적인 어떤 광고가 나타나고 운영이 되어지는 형태의 구매 활동이 이루어지고요. 또한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네이티브 어드버타이징 형태의 또 광고도 이루어지게 된다. 그걸 통해서 어떤 마케팅 효과를 얻게 된다라고 여러분들 이제 파악해 보시면 됩니다. 잘 아시는 거지만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마케팅 효과 같은 것들이 다들 이제 어떤 특정한 형태의 에, 것이라기보다는 이제 이커머스를 통해서 발생하게 되어졌던 예. 그래서 새로운 어떤 마케팅 환경이 예, 발생하게 되어진 예, 그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결국에서는 뭐 온라인에서 뉴스 기사들하고 함께 보면서 마치 뭐 기사처럼 보이도록 디자인한 광고 뭐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네이티브 어드버타이징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뭐 꾸밈 없고 자연스럽고 소박하고 이런 형태의 광고를 우리가 네이티브 어드버타이징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 여러분 요 뒤에 얘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마저 진행을 해서 두 번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